자, 이번 시간에는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 운동에서 시작해서 신의 혁명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급속하게 쇠퇴하던 청나라 아편전쟁. 중국 아이들은 이 아편전쟁이 중국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편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아편을 피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편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지금도 어때요? 역사적 심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편 전쟁으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자, 실추하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도 대표적인 게 홍수전. 이 사람은 중국인이지만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독특하죠. 바탕으로 상제회. 여기서 상제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상제회의 풀네임은 배상제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 인 상제회를 조직하고 유교 및 만주 지배에 반기를 들면서 태평천국을 만들었어요. 태평천국은 한 1851년이에요. 아편전쟁은 우리 저번에 본 것처럼 아편전쟁은 몇 년이죠? 1840년에서 4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편전쟁이 끝나자마자 요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난 거죠. 광시성을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난징의 수도를 담고 강남을 근거지로 하면서 뭘 슬로건으로 내세웠냐면 여기가 좀 중요해요. 멸만흥한. 우리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만주족이 정치를 잘못해서이다. 따라서 중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만주족이 망하고 그 다음에 한족이 다시 발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멸만흥한. 그래서 많은 한족들을 반만주 정서를 통해서 끌어들인 거죠. 요즘 우리가 선거할 때는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감정 끌어들이는 것처럼 요 홍수전도 민족 감정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뭘 주장했냐면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죠. 빈부의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됐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면 만주족은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토지를 균등 분배를 해야 된다. 토지를 균등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골고루 소유하게 되고 골고루 세금을 내면 골고루 마치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중국이 당나라 이야기잖아요. 당나라의 균전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조용조 부병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모든 사람 토지를 평등하게 소유하게 되자 소유하자 천조 전무제도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조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어때요? 균등하게 소유한다. 토지를 균등하게 소유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균등 분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멸만 그죠? 만주족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만주족의 풍습이었던 변발이라든가 전족의 금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태평천국군은 한족 관료, 그 다음에 신사가 조직한 향용의 반격과 그 다음에 내부 분열로 무너지게 된다. 향용이라는 단어가 태평천국군 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향용은 누구냐면 신사계급이에요. 신사계급.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지주계급들이었죠. 지주계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했던 태평천국군 안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태평천국은 아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이제 1864년까지 계속되는데 2차 아편전쟁 에르오 사건 때죠. 2차 아편전쟁 얘가 전개가 된 건 1856년에서 186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제2차 아편전쟁의 시기와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한 시기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교를 내세웠단 말이야. 그리스도교를 내세우니 자 2차 아편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청나라와 싸워야 될까? 아니면 태평천국운동군과 싸워야 될까? 이놈 가지고 이제 고민을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들 누구를 지원을 해야 돼요? 영국과 프랑스. 태평천국군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청나라 정부가 이제 어때요? 아까 텐진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요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을 요청을 했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뭘 내세웠어요? 토지 균등 분배를 내세웠던 거죠. 이 토지 균등 분배는 영국과 프랑스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도리어 청나라를 도와서 태평천국운동군을 진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먹게 된 거죠. 태평천국운동군도.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청나라는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와 총이면 어떠한 형태의 반란도 진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와 총만 있으면 우리가 왜 영국한테 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총리 아운을 개편해서 무슨 운동을 전개한다? 양무운동을 전개했고요. 이 양무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증국본 이용장과 같은 향용 출신의 신사들이에요. 신사계급들. 이 사람들이 증국본 이용장,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이용장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한다? 양무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국에게 패한 이후 영국군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총과 대포와 군함이 없어서죠. 그래서 군수공업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군대와 해군. 그래서 우리도 영국군처럼 뭘 사용하자? 철로 만든 뭘 쓰면 군함과 대포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 어때요? 이들 서양 국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양무운동은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중체서용. 이게 가장 큰 한계였고요. 이 양무운동은 어디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중체서용이에요. 자, 서양의 몇몇 국가들만 독점적으로 부강한 것은 서로 비슷하고 실행하기도 큰 장점이 두드러진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외국이 부강한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즉, 뭘 주장해요? 중체서용을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체서용의 이제 중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중체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전제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뭘 그대로 갖고 있자? 신분제도 그대로 유지하자.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얘는 뭐예요? 그러면 지주 전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즉 중국식으로 따지면 신사계급들이 뭘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죠. 땅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서용 뭐예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뭐하자? 수용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중체서용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 그대로 유지해요. 이게 노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호, 일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소장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요. 그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전호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야 낮아요? 낮죠. 이런 상태에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의 수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저번에 러시아의 농노해방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건이 생산돼봐야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중체를 그대로 놓고는 서양 과학기술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중체소용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일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더 보강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청일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청은 일본에게 타이완을 뺏겨요. 물론 우리 국사책에서는 뭘 이야기지만 조선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했지만 우리는 일본이 차지한 거 이것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또 타이완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뭐 하게 돼요? 하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동반도의 일부를 어때요? 또 뺏기게 돼요. 근데 여기 세계사에서는 타이완 이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 2억만 양 2억 냥을 배상금으로 물게 되죠.
자, 이 역량을 배상금으로 물게 됐어요. 자, 그래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열강 이권 침탈이 심해지다 중국군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모운동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서양처럼 뭐를 하자? 정치 제도부터 뜯어고치자. 그래서 입헌군주제. 아까 중체에서는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두자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뭐 또 하자?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입헌군주제. 법을 먼저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신분제도 뭐 하자? 폐지하자. 그 다음에 교육도 과거제 갖고는 안 된다. 뭐를 하자? 서양의 과학기술을 교육하자. 신교육이죠. 자,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캉웨이와 랑치차오였어요.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광세자였고 이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주의 신을 본딴 근대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과거제는 없애고 신교육을 실시하고 당연히 뭣도 폐지해요? 신분제들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무술개혁을 주장을 했어요.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불러요. 일단 먼저 뭘 바꾸자예요? 법을 바꾸자예요. 법을 바꿔서 전제군주제를 뭘로 만들자? 입헌군주제로 실시하자. 그래서 변법이 되는 거죠. 변법 자강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보수파였던 서태후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좌절되었고 광서제가 유폐되고 이게 실패로 끝나요.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술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추진했던 개혁은 무술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보수파의 쿠데타, 그죠? 보수파의 쿠데타로 요 왕이 실시했던 광서제가 실시했던 개혁이 실패로 끝났어요. 얘를 보고 무술 정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광서제가 실시했던 개혁은 변법 자강운동이고요. 요게 실패로 끝난 건 무술 정변이에요. 무술 정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철저하게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갑신 정변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중국도 무술 정변 이후에 누가 권력을 장악해요? 보수파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자, 이처럼 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이 커져요. 반외세 감정. 그래서 반외세 감정으로 등장한 게 상서동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백년교도 개통의 무슨 운동? 의화단 운동이에요. 의화단 운동. 의화단은 아까 태평천국운동과는 정반대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부청멸양. 아까 태평천국운동은 뭐라고 그랬지? 멸만 흥한인데 멸만흥한인데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인데 요 의화단은 아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서로 달라요. 이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잖아. 여러분들 갖고 놀기 편하잖아요. 의화단은 나는 멸만흥한이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태평천국운동은 부천멸양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단이 구호를 내걸고 외국인과 교회를 습격을 해요. 그거 베이징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요 의화단은 안을 뒤에서 누가 조절을 해요? 서태후가 조절을 해요. 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자 영국, 일본 등 8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결성해서 청나라로 쳐들어와요. 청나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의화단은 안을 진압을 하고 중국과 체결한 조약이 바로 신축조약이에요. 베이징 의정서입니다. 1901년. 그리고 이 이후에 외국 군대가 드디어 베이징에도 주둔하게 돼요. 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은 뭐예요? 신축조약입니다. 이 조약도 난징조약, 그 다음에 텐진 베이징 조약, 그 다음에 신축 조약.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조약까지도.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많이 나올까? 난징 조약일까? 아니면 베이징 조약일까? 아니면 신축 조약일까? 굳이 따지면 난징 조약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느냐는 여장수맘이죠. 제 맘입니다. 제 맘. 그래서 중국의 반식민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여기는 이제 보면 의화단들이 뭐 교회도 습격하고 외국인들도 공격했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의 경제 침탈하는 수단이 된 게 뭐예요? 철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도도 파기를 했어요. 철도도 파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나와요. 신축조약 이후에 위기에 몰린 청나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광서제의 변법자강운동 때 거기서 딱 중국이 그래도 근대화를 했으면 그래도 덜 늦었는데 거꾸로 간 거죠. 변법자강운동 아까 우리 연도 안 썼다. 그래요. 여기 있네요. 1898년이에요. 1898년에라도 개혁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때마저도 개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조약 이후에 서양 세력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베이징에 군대를 주둔시킨 이후가 돼서야 청나라 어때요? 근대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변법자강 운동 때 하려고 했던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과거제를 폐지를 해요. 오케이? 자, 이게 1901년이에요. 1901년이에요. 이거라도 그래도 아는 것보단 나았겠죠. 아는 것보단 나았어요. 아무튼 신식구대를 편성하고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 근대개혁을 나섰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광서 신정이라고 불러요. 1901년이죠. 1901년이에요. 그런데 헐라가면 이거라도 빨리빨리 했어야 되겠죠. 근데 1901년에 시작을 했던 광서 신정이 끝난 게 몇 년이냐면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1년에 시작해서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1908년까지 했고, 그래서 뭘 만드냐면 흠정헌법 대강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01년에 시작됐던 광서신정이 1908년에 끝난 거야. 그런데 이 흠정헌법 대강의 내용은 뭐냐면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그런데 입헌군주제의 내용을 보니 입헌군주제의 내용마저도 형식은 입헌군주제인데 모든 권력은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황제가 다 갖는다요. 황제가 다 갖는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개혁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던 거예요. 전혀 없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만 없애자, 그냥 과거제만 폐지하자, 그리고 신식교육만 실시하자. 그러니까 중체 서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화파들은 강경 공화파들은 이제 청나라 안에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뭘 추진해요? 청을 타도하고 공화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이제 어때요? 혁명운동을 본격 전개를 했고요. 온건파들, 어떻게든지 청나라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온건파들도 흠정헌법 대강의 내용을 보고 이제 포기를 해요. 청나라 내부에서의 개혁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걸로 이제 어때요? 근대 운동의 방향이 이제 급선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청 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순원이었죠. 순원이 1905년에 만든 단체가 뭐냐면 중국동맹회고요. 중국동맹회에서 순원은 뭘 주장해요? 삼민주의를 주장해요. 이 삼민은 민족, 민권, 민생이죠. 얘도 주관식 낼까요? 자, 민족은 뭐예요? 다시 만주족을 무너뜨리고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민족에서 이제 말이 많아요. 마치 중국처럼, 독일처럼 대게르만주의냐 아니면 소게르만주의냐인 것처럼 민족인데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었던 지금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만주족, 몽골족, 그 다음에 티베트족, 아니면 위구르족,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놓고 내부 의견이 갈라지죠. 맨 처음에는 뭐가 강했어요? 한족만의 나라를 만들자가 강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족 화합이 되죠. 맨 처음에는 멸만 흥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뭘로 간다? 오족 화합으로 갑니다. 오족 화합으로 나중에는 가요. 그 다음에 민권은 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민생은 식산산업, 산업을 발전시키자. 요 세 가지를 순원이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삼민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혁명운동은 중심 세력이 되었다. 또한 입헌제 준비가 지연되자 국회를 열자는 청원운동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정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 흠정헌법 대강을 통해서 완전히 입헌주의적인 이제 개혁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요. 자, 이런 가운데 청나라가 민간철도의 국유화를, 즉
민간이 만든 철도를 국유화해서 이놈을 가지고 외국 돈을 얻어요. 외국 돈을 얻어서 청나라 정부 중심의 개혁운동을 추진하려고 해요. 청나라 중심의 개혁운동. 근대화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걸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얻으려 했는데, 만약에 이때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걸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꼬았는데 근대화에 실패하면 이 철도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외국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온다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을 외국인들에게 뭐하자? 팔아먹자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돼요. 전개되자 이 틈을 타서 우창에 있는 신군이 봉기를 합니다. 이게 1911년 10월 10일이에요. 쌍십절이죠. 10월 10일. 그래서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난 건 바로 1911년 10월 10일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10월 10일을 어때요? 국경일로 여겨요. 이건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중국이 공산화된 게 며칠이냐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푹 쉬어요. 근데 중간에 대충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추석이 또 끼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0월 10일까지 중국 아이들은 거의 한 달간 푹 쉬죠. 푹 쉬어요. 춘절과 그 다음에 10월달 푹 쉬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신해혁명이 며칠 날 일어났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청나라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은 처음으로 이제 뭐가 돼요? 공화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공화국이 바로 뭐예요? 중화민국이 되는 거죠. 자, 오창봉기입니다. 후베이, 우한, 여기. 우리는 우한 오면 뭐 코로나 이것밖에 모르지만 우한은 뭐 오늘날도 보면 중국의 가장 핵심 공업지대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이 자동차 산업은 거의 대부분 이 우한이었고요.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던 지역도 바로 이 우한 지역이었어요. 한때는 임시정부가 우한에 있기도 했죠. 근데 이 우한을 뭐 지나치게 코로나 이걸로 해갖고 도시를 죽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절대 우한은 죽어서는 안 될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우한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도시죠. 왜? 신해혁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중국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우한이죠. 자, 아무튼 청나라 정부는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위안스카이를 기용을 했는데 순원이 위안스카이하고 타협을 보죠. 나 진압하지 말고 청나라를 멸망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들어진 초대 중화민국의 뭘로 시켜줄게? 대통령으로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위안스카이와 손잡고 청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중화민국의 대통령이 된 위안스카이는 나중에 지가 뭐가 돼요? 황제가 되려다가 죽죠. 191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 남쪽, 강남이죠. 강남은 중화민국이지만 북쪽은 어때요? 군벌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다시 어때요? 분열로 빠지게 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에 빠졌던 이제 중국을 여기 남쪽에 있던 중화민국이 이제 다시 중국을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개된 게 바로 이제 뭐예요? 중화민국의 북벌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1927년에 뭘로 연결이 돼요? 북벌 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인데 주로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